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행복 노후 건강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60대 이후에 잘못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술대에 오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대종, 올해 81세입니다.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분명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해야지. 아파도 참고 해야 효과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50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다니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후 분들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30대, 40대 할 때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제 병원에 74세 이치환 어르신이 오셨어요. 이분도 평생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 시니어 홈 트레이닝을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윗몸 일으키기 50개, 목 스트레칭, 스쿼트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셨어요. 응급실로 실려와서 검사해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져 나온 상태였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합쳐서 거의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다가 결국 큰돈까지 들이게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적절한 운동은 약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했다가 오히려 평생 고생하게 된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운동들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목 운동, 바닥에 누워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기, 장거리 달리기 같은 운동들 말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뭐가 문제야? 예전부터 다 하던 운동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을 때처럼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도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야 할 운동들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5가지 운동만 피하셔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방송을 들려드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행복 노후 건강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사연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74세 이치환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어르신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가끔 동네 뒷산도 오르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도 뻐근하고 그럴 때 딸이 아버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이 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대요. 그 영상 제목이 뭐였을까요? 6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홈 트레이닝 하루 30분으로 건강 되찾기. 이런 제목이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치환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운동하셨대요. 윗몸 일으키기 50개, 목 돌리기 20회씩 좌우로, 스쿼트 30개, 팔굽혀펴기까지. 젊은 사람도 힘들 정도의 운동량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대요. 오히려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허리가 뻐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 조금 참으면 좋아질 거야 하시면서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평소처럼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셨는데 35번째쯤에서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다행히 부인분이 듣고 달려오셔서 119에 신고하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CT를 찍어보니까 4, 5번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수술비만 700만 원, 입원비 300만 원, 재활치료비 500만 원, 총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치환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라리 운동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부인분도 옆에서 우리 영감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매일 빠짐없이 운동했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하시면서 함께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이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신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영숙 할머니셨어요. 이분은 목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셨어요. 평소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셔서 매일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운동을 하셨대요. TV 보면서도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게 되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목뼈에 작은 관절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목 안의 혈관도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서 생긴 문제였죠.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성실하게 노력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 건강해져 이런 생각으로 운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50년 동안 봐온 환자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운동 때문에 다치신 분들 말이에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올바른 운동법을 알고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행복노후건강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여러분, 잇몸 일으키기 할 때 허리에 얼마나 큰 압력이 가해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성인 4명이 여러분의 허리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은 압력이 가해져요. 60kg 성인 4명이면 240kg의 무게거든요.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튼튼하고 디스크도 탄력이 있어서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디스크가 마르고 근육도 약해져서 이런 압력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마치 오래된 스펀지를 세게 누르면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해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올리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살짝 대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때 허리는 절대 바닥에서 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면 목을 빙글빙글 돌리시죠? 이거 정말 위험해요. 목을 돌릴 때 목뼈 사이의 작은 관절들이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돼요. 젊을 때는 관절이 유연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굳어지고 주변 근육도 약해진 상태에서 억지로 목을 돌리면 관절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눌릴 수 있어요. 김영숙 할머니도 바로 이 운동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고 쓰러지셨던 거거든요. 목 안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목 누르기 운동을 해보세요.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로 손을 지그시 누르세요. 손은 머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막고 머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옆머리, 뒷머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목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될까요? 체중의 7배에 달해요. 70kg인 분이라면 무려 49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거죠. 이건 소형차 한 대 무게와 비슷해요. 젊을 때는 무릎 연골이 두껍고 인대도 튼튼해서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의자 스쿼트를 해보세요. 일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우시면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해보세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바로 도움이 돼요. 네 번째,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운동이 좋다고 해서 빠르게 뛰어서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서너 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대여섯 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져요.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데 이때 무릎 관절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계단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천천히 오르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거나 꼭 내려와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오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라톤에 도전해 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60대 이후에 갑자기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나 관절염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우리 심장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무릎, 발목, 허리에도 계속해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 손상 위험도 높아져요. 대신 빠르게 걷기나 인터벌 걷기를 해보세요. 5분 천천히 걷고 2분 빠르게 걷고 다시 5분 천천히 걷는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달리기만큼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이 5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관절에 갑작스럽고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운동들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런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운동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아프면 멈추고 천천히 하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하세요. 행복노후건강 채널에서는 이런 안전한 운동법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럼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아니에요.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운동도 약과 같다는 거예요. 약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독이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운동은 최고의 약이 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60대 이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해야 할까요?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프면 멈추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젊을 때는 운동하면서 아픈 게 당연해.
참고 해야 효과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통증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건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잠깐 쉬라는 몸의 경고 신호거든요. 이치환 어르신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멈췄다면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김영숙 할머니도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목 운동을 중단했다면 쓰러지지 않으셨을 거고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이틀, 사흘 쉬었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천천히 하세요. 빠른 동작은 관절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모든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이 태극권을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걸 보면 빠르고 강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속도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요. 천천히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근육을 더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꾸준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씩 주 3회보다는 하루 15분씩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한 자극을 좋아해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어느 부위가 불편한지 몸이 다 알려줘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뻣뻣하면 스트레칭부터 충분히 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바꾸세요. 어깨가 결리면 어깨 운동은 잠시 쉬세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몸의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게 진짜 건강한 운동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운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젊을 때 운동의 목적은 뭐였나요? 멋진 몸매를 만들거나 기록을 단축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거였죠. 하지만 60대 이후 운동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목적은 통증 없이 오래 걷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숨 안 차고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아프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81세거든요. 제가 지금도 매일 운동해요. 하지만 젊을 때처럼 하지 않아요. 제 나이에 맞게, 제 몸 상태에 맞게 해요. 그래서 81세까지도 건강하게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젊은 척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을 당당하게 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일도 건강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운동하세요. 행복 노후 건강 채널에서는 이런 시니어 맞춤 운동법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5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허리에 성인 4명의 무게만큼 압력을 가해서 디스크 파열 위험이 높아요.
대신 데드 버그 운동으로 안전하게 복근을 강화하세요. 목 돌리기, 목뼈 관절과 혈관에 무리를 줘서 어지럼증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목 누르기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에 체중의 7배나 되는 압력을 가해서 연골 손상 위험이 커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가 훨씬 안전해요.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천천히 오르기만 하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장거리 달리기, 심장과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위험해요. 빠르게 걷기나 인터벌 걷기로 바꿔보세요. 이 5가지 운동만 피하셔도 이치환 어르신처럼 1,500만 원의 병원비를 내거나 김영숙 할머니처럼 6개월간 치료받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의 4가지 원칙도 잊지 마세요. 아프면 멈추고 천천히 하고 꾸준히 하고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하세요.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경제적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수술 때 오르는 일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당장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셨다면 멈추세요. 대신 데드 버그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목 돌리기를 하고 계셨다면 목 누르기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혹시 주변에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건강 정보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행복노후건강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60대, 70대, 80대라는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으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운동법이 있어요.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운동은 기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증 없이 오래 걷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프지 않네라고 감사할 수 있고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운동 때문에 다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이 충분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노후건강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